활기찬 하루를 원하십니까? 따끈따끈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유쾌한 정보 충족 프로그램 라디오 매거진 오늘입니다. KBS 목포라디오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매거진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의 숲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도 황호림 숲연구가 연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월 시작한다 했는데 벌써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 4월 오는데 4월의 꽃이라고 하는 이 목련꽃 오늘은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앙상한 가지 끝에 털모자를 눌렀었던 그 목련의 겨울눈이 예. 봄이 되자 볼록하게 커지던 어느 아침에 새가 마치 알을 깨고 나오듯이 네. 그 일시에 봉우리가 터져서 하얀 병아리 같은 꽃이 핍니다. 아, 예. 네, 해마다 이제 목련꽃이 피면 어떤 시인처럼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을 수는 없지만 네. 발길을 멈추고 예. 휴대폰으로 목련꽃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보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목련무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오묘한 게요. 목련 그 꽃봉오리 말씀을 하셨는데 털모자를 둘러썼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원래 그게 그 한방에서는 이제 신이화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쓰는 약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또 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목련꽃인데 이 목련꽃 종류가 좀 여러 가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목련이라는 이름은 네. 나무에 피는 연꽃이란 뜻이거든요. 예. 실제로 보면은 연꽃과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목련은 도가미를 펼쳐보면은 화렵수 중에서 맨 앞장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목련은 매우 원시적인 꽃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꽃잎과 꽃받침에 구불이 없는 그런 화피로 쌓여 있고 또 암술은 암술머리, 암술대, 시방에 구분이 없고 또 수술은 꽃밭과 수술대에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목련과에는 자생종인 목련과 한박꽃나무 그리고 철형목이 자라고 있고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원산의 백목련, 자목련, 자주목련, 또 별목련과 일본에서 들어와 있는 일본 목련이 있고요. 예. 또 북미 원산의 태산목과 또 백합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련과가 목련 한박꽃나무도 목련과고 네, 귀신을 부른다가 초령목. 맞습니다. 예, 그거죠, 초령목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목련과고. 그런데 네. 저는요, 이렇게 목련 얘기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이제 저는 한 3가지만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네. 여러 종류인지는 몰랐어요. 네. 우리가 그냥 그 목련꽃 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손바닥만 큰 그 목련. 그걸 네, 백목련입니다. 생각을 하고 네. 또 그 꽃잎파리 자체가요. 꽃잎 네. 자체가 가느다란 게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여러 겹으로 돼 있는 거.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예. 자목련 있고, 뭐, 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목련 종류들 그렇게 여러 가지라니까 뭐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목련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목련이라는 우리 고유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목련이라는 의미는, 중국 원산의 백목련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목련은 제주도에만 드물게 분포하고, 예. 꽃이 피는 모습 또한 백목련은 수줍은듯 살짝 꽃잎을 오므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목련꽃은 산발하듯이 활짝 피어서 어떻게 보면 그다지 아름답다고 볼 수는 없어서 아마도 백목련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목련의 그 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비슷한것끼리 한번 구분해 볼까요? 예. 목련과 백목련의 구분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목련과 꽃은 보통 목련과의 꽃은, 꽃들은 예. 보통 6장의 꽃잎과 석 장의 꽃받침으로 구성되거든요. 6장, 5석장, 예. 예, 그런데 목련은 석 장의 꽃받침이 아주 작아가지고 네. 이렇게 보면은 꽃잎이 6장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드문드문 다르겠죠. 네. 반면에 백목련은 꽃잎과 꽃받침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네. 모두 꽃잎으로 보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잎이 꽉 차 있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이제 잎은 목련이 백목련에 비해서 날카롭게 생겼고요. 네. 또 백목련은 꽃잎이 3분의 2 정도 벌어지지만 목련은 완전히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백목련을 보면 다소곳이 이렇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최고령 목련은 예. 진도 석교리에 있는 목련으로 그 임해면에 석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예. 거기 교정에 있는 나무가 수령이 약 100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 큰가요? 예, 과거에는 과거에는 이게 백목련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목련으로 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목련 말씀드렸는데 네, 자주색인 목련은 이제 보통 우리가 자목련이라고 이렇게 이제 배우고 알고 있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주목련이 따로 있습니까? 자주목. 네. 예. 예, 제가 이제 흔히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네. 속과 겉이 다르다. 그러니까 속하고 겉하고 똑같은 색은 자목련이고 속은 흰색인데 겉이 자색이면은 이것은 자주목련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은 예. 꽃잎의 안과 박이 자주색인 것은 자목련이고 예. 또 꽃잎 곁은 연한 자주색이고 안쪽이 흰색인 것이 자주목련이거든요. 근데 자목련은 꽃과 잎이 같이 나고 예. 또 백목련처럼 꽃받침이 작아서 꽃잎이 6장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주목련은 예. 목련처럼 꽃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나 버려지고 예. 그 백목련처럼 꽃잎이 9장으로 보이는 것이 다르거든요. 선생님이요. 근데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아까 그 전에 목련 이것 설명할 때부터 목련하고 뭐 백목련하고 여기에서 꽃이파리 받침이 3개, 이에 꽃은 뭐 꽃이파리는 6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직접 보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지 그러니까 않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목련하고 자주목련을 구분하는 방법은 쉽긴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보이는 것은 다 자주목련으로 보면 되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자목련은 목포에 몇 군데 없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목련도 네.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자주목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요, 다 자주색인 것 같은데 저 안쪽에 하얀색이 흰색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피해가지고 꽃잎이 벌어지게 되면은 예. 안에 있는 흰색이 완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이는, 예. 저희 회사 뜰에도 한 그루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필지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별목련, 네. 또 일본목련, 이것도 있다고요? 예. 이제 꽃잎과 꽃받침이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화피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 들어온 별목련은 화피가 12장에서 18장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별처럼 이렇게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목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본 목련은 잎이 대형으로 어긋나지만 가지 끝에 이렇게 모여서 달리고 잎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제 꽃이 하늘 향해서 핍니다. 근데 이제 일본 목련은 나무 껍질을 후박이라 해서 약재로 쓰는데 이름 때문에 우리나라 자생종 후박나무 혼동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약재로 쓰는 건 똑같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후박나무는 홍남피라고 부르고요. 일본 그 목련의 후박은? 후박은 후박. 그냥 후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북미에서 도입한 목련과 나무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북미 온산 태산목은 상록수거든요. 말 그대로 크기라든가 나뭇잎이나 꽃 등이 매우 큽니다. 대형입니다. 태산목은 추위에도 강하고 적응력이 좋아서 유럽이나 중국 등 가는 곳마다 가로수로 웅장하게 자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련가에서 가장 성공한 나무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합나무는 수영이 아름답고 목재의 결이 곱고 꽃은 튤립 모양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백합나무는 이제 속성수로서 공원수나 용지에서 그리고 밀원식물로도 유망해서 많이 심고 있는데 우리 고장 유달산에도 가면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한 선생님께서는 한박꽃나무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한박꽃나무요. 한박하면요. 네. 이 나무가 아니라 그렇죠. 풀. 그 꽃나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예전에 한박꽃나무 그걸 뿌리를 약으로 쓰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작약을 우리가 작약을 또 한박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은 목련나무과의 한박꽃나무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맞거든요. 꽃이.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이 나무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네. 목란이라고 부르고 목난. 예, 그리고 국화로 삼고 현재 북한의 국화가 바로 한박꽃나무예요. 그리고 돈에다가 이제 화폐에다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나 이제 한박꽃나무를 보면은 반할 수밖에 없어요. 예. 때묻지 않는 그런 순백색의 꽃잎, 또 꽃잎이 안정된 배열, 그리고 붉은색 수술되어 꽃밥은 새하얀 꽃잎을 더욱더 눈부시게 하거든요. 네. 한박꽃나무는 은근한 향기와 함께 단아하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절제된 그런 아름다움의 결정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잎이 난 뒤에 꽃이 피는 한박꽃나무는 안타깝게도 비교적 높은 산의 계곡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귀신을 부른다는 예, 토종목은 예. 우리나라 토종 상록 목련이거든요. 예. 그 상록 중에서 가장 꽃이 또 빨리 핍니다. 이것은 흑산도하고 제주도에서 겨우 명명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련꽃은 그런데 북쪽을 향해서 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진짜인가요? 예,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북쪽을 향해서 핀다 그래서 북향화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겨울에 맺힌 목련 꽃봉오리는 햇볕이 잘 닿는 남쪽 방향의 그 꽃잎이 튼튼하거든요. 튼튼하기 네네. 때문에 예. 북쪽의 꽃잎은 남쪽의 꽃잎의 힘에 밀려가지고 비스듬히 이렇게 눕게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마치 목련 꽃이 북쪽을 향해서 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북쪽을 향해서 피는 꽃은 아니거든요. 아, 북쪽에 있는 님 그리워서 그쪽을 향해서 피는 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황호림 숲연구가였습니다.